서한도 12월 달에 상한가 뒤에 그 음봉을 만들면서 계속 거래량 없이 내려왔죠. 이것도 이렇게 월봉을 보면 거의 바닥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 특성이 있다. 네, 이것도 세력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한 것 같아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다중봉 다중턱 여기 끝에 OK 목장의 결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투에서 이겨서 슈팅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지 이런 거는 이제 그 긴 꼬리 뒤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뒷폭탄 디스얼버질 확률이 굉장히 많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형제들이 뭐 잘 가다가 오늘은 주춤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만 좀 기운을 내고 있어요. 이 역시 뭐 42만 원까지 올라갔죠. 이게 뭐 옛날에 만 원대에서 있던 것이 거의 30-40배 올랐어요. 네. TSI 이것도 이게 어제 여기서 상한가 뒤에 갭상승 장대음봉에 OK 목장의 결투 벌려야 되죠. 이것도 돌파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본 척 해야 된다. 못 먹어도 스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에코플라스틱 긴 꼬리 뒤에 또다시 꼬리를 만들고 있죠. 고점 쌍꼬리, 특히 신고가에서의 고점 쌍꼬리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컴텍도 뒷폭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고점 뒤에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뒷폭탄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영평정 정밀도 15,000원 이상 가면 OK 목장의 결투를 벌려야 된다. 제주은행 다시 신고가를 쓰지만 그 바닥 대비 5배 정도 올랐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엘컴텍도 전형적인 뒷폭탄일 가능성이 많다. 웰크론 한택이죠. 웰크론 한택. KG 케미칼 뚫고서 역사적 신고가를 썼어요. 굉장히 뭐 강력하게 올리지만 앞폭탄 수준의 역사적 신고가, 조심해야 된다. 감성 코오퍼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오랜 행보를 딛고 올라왔지만 3,000원을 넘으면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OK 목장의 결투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이넴텍은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고점에서의 도치 형태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경 케미칼도 그 뒷폭탄일 가능성이 많다. 비올도 어렵게 올라왔는데 바닥 대비 벌써 3배 수준이다. 그리고 긴꼬리, 고점 긴꼬리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저께 갭상승 장대 음봉 뒤에 음봉 벽타기다. 우리는 이런 거 고점 특히해서는 무서워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저점 장대 양봉에서 도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는 영어 유일 에너터코 입절 축하드립니다. 제가 잘못 말해도 우량주라고 말해도 우리 붉은 기록이 있다들은 우선주로 다 알아듣죠. 우선주로 다 알아듣습니다. 네. 척하면 첩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네. 현대무백스가 오늘 그 토론방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효자 종목인 것 같아요. 효자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렸던 모든 거를 다 오늘 털었던 것 같고, 먹도 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프로 2000 때 제가 4월 11일 날이죠. 4월 11일 날 온라인 종친회 7시 반에 하면서 중력을 행사하는 캔들 볼륨 차트 봉, 그거에 대해서 프로 2000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현대 무백수도 그런 거와 비슷한 유형이다. 결국은 쫓아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시간 인상의 문제지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많은 먹을 선물을 했고, 지난번에 물렸던 원매수까지 다 털게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그 종목인 것 같다. 우리한테 공부거리로서 굉장히 조급한 공부거리로서 좋은 거를 우리한테 선물해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피뉴처럼 조급증 때문에 팔고 나니까 올랐다. 그렇습니다. 내가 팔고 나면 오르는 게 주시장에 아주 진리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EID도 뭐 여기서 제가 2,000원 수준에서 이제 중점으로 봐야 된다. 중점으로 봐야 된다 이랬는데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중점 공부하려고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제 중점을 넘어서 뭐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800원짜리가 벌써 한 4배 올랐죠? 바닥 대비 4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려운 문제 갖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화는 뭐 굉장히 무거운 종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3만 원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특히 11월에 생긴 장대 음봉을 딛고 올라서요. 좋은 의미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좀 무거운 종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진양폴리는 여기서 상한가 뒤에 지금 일종의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한도 여기 상한가 12월 달에 상한가 뒤에 음봉을 만들면서 계속 거래량 없이 내려왔죠. 이것도 이렇게 월봉을 보면 거의 바닥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 특성이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도 세력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한 것 같아요. HY는 이제 신규 상장 중인데 일종의 저항인 12,000원을 돌파했다. 키움바이오도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살짝 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기술도 계속 10,000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지금 거래량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움직임을 보면 한 번은 또 슈팅이 나올 거는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딘 퓨처스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 세력이 놀아도 너무 갖고 우리 개미들을 갖고 너무 많이 논다. 그리고 이날 거래량도 뭐 엄청났습니다. 이날 거래량도 890만이죠. 근데 이렇게 거래량을 딛고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갭상승 장대 음봉을 딛고 올라오면 그동안의 저항이 지지로 바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우딘 퓨처도 엄청난 갭상승 장대 음봉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지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M+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상한가 뒤에 눌렸다가 다시 눌린 거를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15,000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이지온도 엄청난 폭락세 이렇게 보면 뭐 엄청나게 올랐죠. 8만원 수준까지 갔던 게 10,000원 근처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2만원을 넘어서 살짝 거래량이 생기면서 반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썬바이오는 상한가 계속 치다가 갭상승 장대 음봉 압폭탄 수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거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시 이후에 1시 50분부터 갑자기 또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NSA는 이게 동전주로 완전 전락했다가 다시 살금살금 올라와서 한 번은 또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250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 1,000원을 판바닥으로 다시 딛고 살금살금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노텍은 여기가 우리가 1,800원 밑에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디스플레이텍도 어려운 종목 같고 이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더 갈 때 가더라도 우리는 안 간다. 우리에겐 좋은 종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GI텍도 이게 3,000원인데 잘못하면 압폭탄 맞고 떨어진 거에
정도의 뒷폭탄일 가능성도 있다. 어려운 문제 갖고 싸우지 말자. 어려운 문제 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금 ST도 이 종목도 그 가격 변동폭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 다중봉 다중턱이 잔뜩 포진하고 있죠. 우리 다중봉 다중턱 다중자 들어가는 거는 하기가 힘들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광모도 이렇게 폭탄 맞고 떨어지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장대양봉 생기는 거는 내리막 외봉이거나 세력의 뒷설거지 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 RNA는 거래량이 깡패다. 거래량이 붙어야 돌파를 한다 이랬는데 오늘 거래량이 붙으면서 5,000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첩첩산중인 게 문제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첩첩산중이 있어서 그게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니온도 여기서 상한가 뒤에 눌려서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뒷폭탄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운텍 이거는 신규 상장주인데 고점에서 긴 꼬리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올라간 금액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비츠로시스도 그 상한가 두 번 뒤에 갭상승 장대음봉 폭탄 수준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종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모베이스 전자도 갭상승 장대음봉 그동안 날라간 종목들이 오늘 갭상승 장대음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특히 고점에서의 갭상승 장대음봉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숙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숙제가 하도 뭐 변동이 심해서 저도 헷갈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새 하도 변동이 심해갖고 저도 이거 요새 숙제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숙제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A타입 오늘도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은 작년 물론 물살종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했고요. 앙코와 엑기스가 많이 있습니다. 네. A타입은 오늘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오늘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이 4% 이상. 그리고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한 후 오늘이 최대 거래량이다. 이런 종목이 11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이 2% 이상. 그리고 오늘 윗거리가 4% 이상 열렸다. 이런 종목이 6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1000만 주.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5% 이상. 그리고 네 번째가 2021년 12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다. 2021년입니다. 12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다. 이런 종목이 2개가 있다. 그래서 모두 19개 종목이고 한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럼 오늘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이 4% 이상. 그리고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한 후 오늘이 최대 거래량이다. 이런 종목이 11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B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이 2% 이상. 그리고 오늘 윗거리가 4% 이상 달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6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C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이 5% 이상. 그리고 네 번째가 2021년 12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다. 이런 종목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9개고 한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좀 비리비리한 장인데도 오늘 많은 기록인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시고 공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불바다에서 이런 글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딩동 종목왕 김정수 2시 라이브 방송은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였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